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심리학 복습하기 시간에는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뭐 제 영상이 안 흥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런데도 또 이제 새로운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쾌감이라던가 재미는 아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학 관련된 내용은 바로 데이비드 로젠한, 미국에서 이제 1932년에 태어났던 교수님인데 좀 정신질환 환자들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신병동 안에서 어사일럼이죠. 정신병동 안에서는 정상인하고요 비정상인을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아주 극단적이고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번의 실험을 걸쳐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을, 질병을 이제 증상으로 나눠버리면 이 사람이 역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확히 진단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정신병 환자하고 정신병 환자가 아닌 정상인 환자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첫 번째 실험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8명의 남녀 무작위로 뽑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뭐 생활 환경도 달라요. 근데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을 어사일럼,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정신병 질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신병 질환자인 것처럼 8명의 남녀가 연기를 했겠죠. 어떤 연기를 했냐, 막 횡설수설하고 뭐 환청 들린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이상한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혀 맥락에 상관없는 단어들을.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지, 연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정신병원에 속해져 있는 직원들 있죠, 직원이라던가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다? 얘네가 진짜 정신병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정신병자라고 판단을 하고 판정을 내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 입원을 시킵니다. 19일 동안. 지금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겠죠? 정상인의 8명 남녀를 뽑아가지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연기해가지고 들어가 봐라, 너네가 정신병자인지 짝퉁인지 걔네가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게.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속해 있는 직원하고 의사들이 곰곰이 보더니 정신병자가 맞다라고 판정을 내려가지고 19일 동안 입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동안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는 이제는 본색을 밝혀야겠다 해가지고 8명의 남녀가 정상인이니까 정상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쓰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고 정신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얘네 짝퉁이구나 하고 직원하고 의사들은 진단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맞죠? 왜냐? 19일 동안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글쓰기에 집착하는 뭐 이상 증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8명의 정상인을 자기들이 결정 내린 그 진단 그대로를 유지했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진단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진들은 8명의 남녀를 뭐 매일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평가하고 검진하고 했는데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글쓰기에 집착하는 환자라는 이상 증세가 있다라는 식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재밌는 거는 환자들은 이렇게 정상인인데 가짜인 것처럼 연기했던 애들이 다시 정상인인 것처럼, 정상인인 것처럼이 아니지, 원래 정상인의 모습대로 생활을 하니까 여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진짜 정신병자들은 얘네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야, 얘네 연기하는 거다. 너네 미치지 않았어. 니네 지금 병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동작하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지. 너네 그냥 그거 확인하려고 온 거지. 너네 안 미쳤지? 정상인이지? 하고 정신병자들이 오히려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이질성을 느끼면서 8명의 남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정신과 의사들, 뭐 간호사들이 증상을 분류해가지고 미친 사람은 진단을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미치지 않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진단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연구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싶었는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정신병자를 정상인으로 진단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그리고 연구병원의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가짜 환자가 좀 있으면은 입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자들이 가짜 환자일 가능성을 평가해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상인인데 가짜 환자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정상인이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놈들이 이제 너희 병원에 들어올 거니까 너네 직원들은 얘네를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정상인인지 아니면은 정신병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 한번 보라. 그랬더니 재밌게도 1900이 아니지. 193명의 진짜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193명은 뭐예요? 진짜 정신병자인 거예요. 진짜 정신병자. 진짜 정신병자 193명 중에서 41명이 병원 직원한테 어떤 판정을 받냐? 너 가짜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4명은 심지어 직원이 아니라 병원의 원장 또는 의사한테 어떤 판정을 받냐? 바로 야, 너네 진짜로 가짜 환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연구에서 어떻다고요? 이전에 첫 번째 했던 연구를 알고 있는 병원의 직원과 그 병원 사람들한테 자, 너네 이제 정신병자들이 아니라 정신병자 흉내를 내고 있는 정상인들이 들어올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정신병자일 가능성일지 아니면은 가짜 환자일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어때요?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193명 중에서 고작 41명이나 24명이나 이 정도만 어때요? 가짜 환자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정신병자인데 41명, 24명 정도를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상인이라는 식으로 오판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로제난이 이렇게 연구를 함으로써 뭘 느꼈겠습니까? 1960년대에 한창 이제 정신의학이 효력이 없다. 정신의학은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비판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반정신의학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반정신의학자들의 의견이 그런 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1960년대. 반정신의학자들은 정신분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증상도 없고 뭐 환자의 욕구와 행동 이런 것들을 대부분 무시하는 자기 임의적으로 말 그대로 보고 싶은 대로 파악하는 게 바로 정신의학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정신의학자들인데 반정신의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로제난 교수님이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정상인이 정신병자로 오진받고 오판받아가지고 입원하는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실험은 정신질환을 실제로 겪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의사를 속이고 정상인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정신병동이라는 이 어사일럼 안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하고 비정상의 판단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병을 진단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진단을 하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진단한다? 아니라는 거죠. 뭘 근거로 진단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즉 보는 이의 마음에 달려있다. 뭐가? 정신병 진단 여부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좀 흥미롭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간단하지만 좀 재밌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수많은 베일에 쌓여서
베일과 커튼과 선글라스를 끼고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주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보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진단을 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상일지 비정상일지가 결론이 난다라는 거면은 정말 인간의 그 주관성이 너무나 무서운 도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